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우홍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그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좀 더 이게 풍성한 컬감들이 고객님들 많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요즘에 약간 레이어드 펌이죠. 빌로우 펌을 오늘 모델을 모시고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보시면 모발이 굉장히 힘이 없고 좀 처지는 모발인데요. 그리고 처지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컬감을 전체적으로 좀 주고, 뿌리 쪽에는 좀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줘서 전체적으로 내추럴하면서도 약간 좀 생동감 있는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모델분 모발 상태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모발은 가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모발 손상이 좀 있어요. 모발 한 3개월 전에 펌을 하셔서 끝쪽에 손상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전에 모델분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모발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발 손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열펌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손상이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시술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손상된 부분을 효과적으로 좀 어느 정도 케어를 하고 전체적인 컬감이 좀 더 내추럴하게 보일 수 있고 탄력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손상된 부분에 PPT를 먼저 도포해서 좀 단백질을 보충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손상이 많이 있으면 그 트리트먼트나 클리닉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그 케어를 많이 하지 않고 이제 보통 이제 PPT 정도만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따, 다른 그 클리닉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연화 타임만 길어지고, 그리고 시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케어는 가볍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시술하시는 분마다 이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손상된 부분 위주로 PPT 정도로만 도포하겠습니다. 자, P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포를 하고 바로 약제를 바르게 되면 액상이 그 펌제하고 섞이면서 PPT의 본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도포를 하시고 반드시 드라이를 통해서 단백질을 안에서 좀 그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바뀔 수 있도록 드라이를 이용해서 열을 주어서 말리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PPT를 뿌리고 지금 건조한 상태인데요. 지금 건조한 상태에서 봐도 이 모발이 굉장히 많이 거칠어져 있는 중간에 그 결감이 느껴지는데,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 알칼리 펌제를 도포하게 되면 바로 더 데미지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연화하기 전에 먼저 요즘 많이 이제 그 손상된 머리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산성 펌제를 이제 pH가 굉장히 좀 낮죠. 그래서 낮은 pH를 가진 산성 펌제를 이용해서 먼저 손상된 부분에다가 먼저 도포를 해줄게요. 자, 보통 연화를 할 때 손상된 부분은 가장 나중에 도포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머리는 오히려 먼저 아예 pH가 아주 낮은 그 산성 펌제를 이용해서 먼저 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발에
알칼리 펌제가 닿지 않도록 먼저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산성 펌제가 아무래도 pH 조절, pH를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도포해줘도 사실 큰 데미지를 크게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손상된 부분에다가 pH를 산성 펌제를 이제 도포합니다. 사실 손상된 부분이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술하면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고 찾아서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 이제 알칼리 펌제가 닿게 되면 바로 손상이 진행되죠. 그래서 밑부분도 손상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밑부분도 같이 이 약제를 산성 펌제를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많은 부분 위주로 먼저 도포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이제 연화 과정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하면서 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손머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산성 펌제를 쓰지 않고 겉에 손상된 부분에만 그리고 아주 극손상 있는 부분에만 산성 펌제를 먼저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그 알칼리 펌제를 나중에 전체 단제 도포를 할 건데 그 이전에 먼저 약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PPT를 뿌렸고 그 다음에 산성 펌제를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뿌리 쪽에 볼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좀 강한 펌제, pH가 강한 펌제하고 일반 손상 펌제하고 1대1로 섞어서 이 부분에 먼저 도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볼륨은 사실 자 우리가 뿌리 볼륨 넣을 때 물론 이제 다양하게 이제 고객의 두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하겠지만 자 여기 고객님은 사실 여기 가운데 이 부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부분에 볼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볼륨만 줘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볼륨의 느낌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볼륨감 줄 수 있는 부분만 잡아서 뿌리에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뿌리에 볼륨감을 줘야 되는 부분에는 pH가 좀 강한 펌제를 먼저 두피 가까이 약 한 3cm 정도 볼륨을 넣을 부분만 잡아서 약을 도포해 줍니다.
자, 이 부분만 뿌리를 넣기 위해서 먼저 약재를 도포했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펌이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레이프 밑쪽 부분의 컬감이 조금 느슨해지죠. 자, 이쪽 부분도 아까 나눴던 건강 펌제를 이용해서 건강모에 도포하는 펌제를 이용해서 이 부분만 다시 도포를 해줄게요. 자, 이 부분은 사실 머리가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재를 쓸 때 이 부분도 조금 더 건강한 모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약재 도포할 때 전체적으로 고객의 모발 상태에 따라서 약재를 들어가야 될 부분에 그 조건에 맞는 약을 도포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연화할 때 거의 한 번에 연화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짧게 걸리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재를 전부 다 따로따로 나눠서 바르지 않고 한 번에 진행하면서 그 부위에 맞게 약재를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자, 건강모 부분에는 약재를 조금 더 두텁게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손상모, 적당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손상모 전용 펌제를 이용해서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 도포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제 열펌에서 가장 이제 열 작업하는 과정 그 외의 시간에 클리닉하고 약 바르고 하는 시간이 방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사실 우리 모발의 조건은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아주 손상이 많은 부분, 그리고 건강한 부분, 적당히 손상인 부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베이스를 줄 때 그 조건에 맞춰서 약을 한 번에 바르고 방치를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중간에 그 산성펌제를 바른 부분은 좀 띄고 끝에도 약재를 이제 발라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건강모 바르고 중간에 손상모까지 다 바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방치 시간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이제 약에서 주는 레시피, 보통 약재에서 표준 방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재에서 10분에서 한 15분 사이이기 때문에 저도 한 12분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대를 도포하고 그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이제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따로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롯들을 이용해서 많이 봅니다. 보통 그 뭐 느려보거나 꺾어보거나 많이 하는 방법이 있지만, 뭐 그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롯들을 말아서 시간을 방치해 놓고 그 약이 침투되어 있는 느낌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거기 시간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롯들을 이용해서 보는 게 꽤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모, 손상모 이렇게 롯들을 하나씩 말아놓고 방치 타임을 가진 후에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12분 정도 방치한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테스트 컬을 보고요. 자, 테스트 컬을 보면 아직 좀 탄력도가 좀 완벽하게 연화가 되지 않았네요. 좀 더 방치하겠습니다. 자, 연화가 거의 조금 더 방치하는데, 자, 방치하는 동안에 아까 발랐던 이 부분에 산성 폼젤을 발랐던 부분에 다시 연결하고 방치하고 샴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샴푸를 하고 나서 지금 건조한 다음에 이제 뿌리를 8mm 아이롱을 이용해서 먼저 뿌리를 가르마 위치에 맞춰서 뿌리를 먼저 작업했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컬감은 밑쪽에서 한 2바퀴 정도 살짝 컬감이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기 위해서 한 2바퀴 정도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인딩은 전체적으로 한 두 바퀴 정도, 그리고 이제 위쪽은 밑에 쪽은 22mm, 중간은 25mm, 탑은 30mm를 해서 전체적으로 밑에 컬감이 있고 위쪽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줄 수 있도록 와인딩을 했습니다. 앞쪽은 요즘에 이제 앞쪽에 이제 컬감을 줘서 좀 그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주는 그런 이제 필드펌이나 이런 스타일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앞쪽은 좀 더 강하게 컬감을 말았습니다. 자, 이제 열을 다 꽂았고, 열은 그 두 번에 나눠서 넣을 거거든요. 열 처리는 120도에 8분, 그리고 낮춰서 60도에 10분 이렇게 해서 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아웃 한 상태고요. 전체적인 이제 컬을 노트아웃 해서 이제 열기가 다 이제 식은 상태에서 이제 중화를 할 겁니다. 중화는 5분, 5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샴푸하고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컬감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이게 풍성해 보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컬을 말았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탄력 있게 컬감이 나는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 말려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샴푸하고 이제 드라이로 그 건조를 했습니다. 말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장에서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돌려서 말리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말린 상태고요. 그대로 빗질을 해보면 이렇게 모발 끝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있고요. 자, 이 중간의 볼륨감은 굉장히 굵게 말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쪽에서 내추럴한 볼륨감이 살짝 만들어지죠. 제가 끝에만 돌리면서 말았기 때문에 중간에 컬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러운 볼륨감만 살짝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쪽으로 움직임이 있는 이런 내추럴한 그 빌드펌을 연출해 봤고요. 앞머리도 자, 앞머리는 이렇게 그룹에서 살짝 말아놓고, 자, 마무리해서 앞쪽까지 이렇게 해서 자, 앞쪽의 컬감은 조금 더 그 뒤쪽보다 좀 나올 수 있도록 얼굴 주변에 컬감을 연출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얼굴 주변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감이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집에서 연출하기 쉽고, 그리고 윗머리는 이쪽에 뿌리에 볼륨감을 줘서 자연스럽게 위에 볼륨감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집에서 건조만 해도 자연스러운 이런 컬감의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앞머리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리프 한 바퀴를 말아주게 되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컬감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연출 없이 그냥 건조만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롱에서 열펌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의 모발 그 조건에 맞춰서 제품 약을 쓰고, 그리고 지나친 클리닉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모발이 훨씬 더 그 시간 분배를 훨씬 더 많이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런 빌드펌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사롱 스타일 빌드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